안녕하십니까, 최 박사입니다. 최근 경찰을 둘러싼 사건들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더 큰 수사권을 독점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보겠습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실제로 장 씨와 연락하지 않고도 마치 연락해서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장 씨로 추정되는 C 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경찰관이 실종팀에서 담당했던 사건이 무려 298건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이 담당했던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발견됐고 그 남성 역시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과연 단순한 업무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윤기 사건은 더욱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광주여고생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를 거치면서 강간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과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고 관련 경찰관들이 입건됐습니다. 올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위험을 호소했음에도 경찰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감찰까지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경찰에게 훨씬 더 강력한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제 와서야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경찰개혁기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검찰이 과거 문제 때문에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사실상 집중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은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여야 합니다. 첫째,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인 형태로 다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놓친 증거와 혐의를 다른 기관이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의 불송치와 중요 사건 종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의 비위나 수사 은폐 의혹을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구조 역시 바꿔야 합니다. 검찰이 잘못했다고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도 견제하고 경찰도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력을 갖느냐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 다른 국가기관이 한 번 더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을 믿으라는 말보다 먼저 경찰이 잘못했을 때 누가 경찰을 견제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산책의 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